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가을이면 길거리 시민들의 코를 부여잡게 하는 문제거리가 있죠. 바로 도심 곳곳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입니다.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열매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떨어진 은행 열매를 요리조리 피해 걸어다닙니다. 자칫하다 밟기라도 하면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많이 역하게 나고요. 좀 발에 밟히고 그러면은. 가을마다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는 은행나무 열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 열매를 떨어뜨리고 쓸어 담는 방식입니다. 열매 억제약품을 살포하거나 가지를 앙상하게 쳐내기도 했지만 모두 이런 식으로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처철기가 무진장 곤란한 점이 있고요. 은행 열매가 맺히는 암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열매가 주로 열리는 큰 나무를 교체하려면 보도와 차도 일부를 파헤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교체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200만 원까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차원도 있고. 광주 동구는 지난해 은행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 나무에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이 방법도 예산이 부족해 중단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행 열매 악취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은행나무의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난 만큼 잠깐의 불편은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 정화 효과를 가지는 아주 좋은 가로수 수종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훈련을 도시민이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은행 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은 올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물망 설치를 확대하거나 연차적인 수종 변경 계획을 짜고는 있지만 자연과의 공조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에 정부 기관과 대기업의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때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5.18을 왜곡하는 유튜브 채널 지만원TV와 뉴스타운TV 등에 국가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삼성전자, LG전자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의 광고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광산갑과 서구 갑선거구를 관심 지역구로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갑 선거구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 등을 둘러싸고 예비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조사됐고, 서구 갑선거구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두 선거구에서 선거범죄 정보 수집을 강화하면서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날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을비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위치하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도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초속 8에서 13m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마저 짙어서 하늘이 더 흐리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차츰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4.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우선협상 대상자가 엇갈린 입장을 보여 또다시 성패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5,600억 원 가운데 이행보증금 480억 원을 협약 체결 이후 열흘 이내에 납부하도록 공고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은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분할 납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진건설은 이번 주 안으로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를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골프장 개장 당시 어등산 리조트가 약속한 장학금을 전부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어등산 리조트가 지난 2012년 골프장 선 개장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못된 먹튀 기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광주시가 기부금 전체를 납부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이 병이 들거나 실증이 나면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아예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멀리 섬 지역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섬 지역들은 관광객들이 갖다 버리는 각종 쓰레기에 반려동물까지 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낚시객들로 붐비는 전남 완도군의 한 섬마을. 갯바위와 방파제마다 쓰레기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는 물론 TV 같은 가전제품까지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선 반려동물을 버리고 떠나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해요. 징해요 징해. 안 보이는데도 다 버려놔요. 동물도 버리고 와요? 강아지들, 조그마한 강아지들. 올 들어 완도군에서 포획한 반려견만 196마리. 고양이 등 포획 못한 동물을 포함하면 버려진 반려동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렵게 포획했다 해도 문제입니다. 예산도 수의사도 부족한 가운데 임시보호소는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 게다가 버려진 동물 대부분이 늙고 병든 경우여서 입양 공고를 해도 새 주인이 잘 나타나지 않아 동물들은 비좁은 보호소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그 고질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분양하기도 힘들고요. 또 분양받을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고 젊고 예쁘고 순종인 이런 애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획 안 된 유기견들이 들개로 변해 가축을 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평화롭던 섬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만취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3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의 한 골목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인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차를 몰았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신임 감독이죠. 맷 윌리엄스 감독이 입국하자마자 광주 홈 구장부터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윌리엄스 감독은 기본이 탄탄한 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반팔 차림으로 도착한 윌리엄스 감독은 처음 기아 유니폼을 입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둘러봤습니다. 첫 반응은 뷰티풀이었습니다. I think it's beautiful. It's a great facility inside and out. 메이저리그 스타 선수였고 미국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데 왜 기아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I love to teach and we have a very young, talented team, so it's an opportunity for us to grow together. 추구하는 야구 스타일과 팀 운영 구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any team, but especially a young team, to play good, fundamental, solid baseball. 야구 사랑이 각별한 기아 팬들에게는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즐거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조계현 단장과 함께한 때밀이 사우나로 한국 생활을 시작한 윌리엄스 감독. It was the most unbelievable experience of my life, and I plan on going back soon. 오늘은 마무리 캠프가 차려진 한평에서 선수들과 처음으로 만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활동하는 놀이를 조례안으로까지 제한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광산구의회 대표 발의자 김은단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광산구 의회에서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나 또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또 즐겁게 놀므로써 행복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놀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야 할까 그것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앞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광주시와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5개국 의원들과 3차례 간담회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과 종합해 들어봄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놀이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광산구에 굉장히 다양한 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께서 아동의 놀 권리에 특히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노인복지를 10년 이상 노인복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대에 정말로 노인 부분으로 인하여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고령화 시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우리 젊은 세대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다양한 어떤 정책이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하고 또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 아동 정책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놀이라는 게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조례를 통해서 보장하겠다라는 게 과연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행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를 좀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의원을 안 하더라도 또한 다른 분들이 의원을 하더라도 이 법의 근거에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애들 지금 현재 놀이터를 보면은 얘들이 거의 놀지 않는 부분도 또 많거든요. 그러나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 공간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놀이 공간, 공원에서 조격을 하면서 또한 아이들과 책을 보면서 놀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친환경적이면서도 또한 창의적이고 정말로 이 놀이터에 가면은 아이들이 가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례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아동의 놀 권리를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10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이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과 세대 간에 통합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진짜 놀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지역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광주 자동화 설비 공고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오는 2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11개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음 달 18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모집 정원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160명, 특성화 고등학교가 2,400여 명입니다. 90년 전 광주 학생 독립운동 당시 뉴욕타임스가 관련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는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3건을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학생 시위의 발생 배경, 체포자 수 등에 대해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주제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인데요. 여성과 청년 농업인의 활동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년 전 커피 농사를 짓기 위해 인천에서 고흥으로 내려온 이민숙 씨. 수확한 뒤 2개월 이내에 원두를 가공하는 만큼 외국 커피에 비해 신선도가 남다릅니다. 여기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커피 생산 전문가 양성에도 힘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갖고 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는 2달 안에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확실히 틀려요.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장흥에서 버섯 영농법인을 운영 중인 35살 차주은 씨는 단순 버섯 재배에서 벗어나 버섯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섯 샴푸에서부터 아이들이 버섯을 직접 키워볼 수 있는 버섯 키트까지 젊은 나이지만 10년 넘은 버섯 재배 경험을 토대로 버섯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버섯을 생산하는 종균부터 재배,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버섯에 대한 모든 것을 1부터 10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5개 마당 12개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 등 노동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대안이 될 첨단 기술들도 선보였습니다. 기존 휘발유 기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가격 대비 기존 휘발유 기체 대비 한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동물 먹이주기와 각 시군 특산물로 만든 전통 음식 체험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농업의 미래와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이번 농업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에 가면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또 나주에 간 김에 함께 둘러볼 만한 곳은 어딘지 정수정 여행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농업박람회라고 하니까 네. 농업인들만 즐기는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네, 올해는 여성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여성 청년 농업마당을 비롯해서 또 전시 체험마당, 그리고 상생 교류마당, 그리고 혁신 기술마당으로 구성했습니다. 전남 여성 식품 명인전에서는 명인들의 가공식품을 전시하고요. 그리고 또 명인과의 만남과 또 시식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또 뷰티팜은 전남의 농산물을 활용한 화장품과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등 또 뷰티 제품들을 전시하고요. 그리고 농업과 예술이 만나 탄생한 에그리아트에서는 여성 작가들의 다양한 시와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합니다. 네, 가족 나들이 오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그 자녀들, 아이들의 체험거리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체험거리는 어떤 게 있나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크고 작은 동물, 어류, 조류, 또 파충류 등으로 동물 농장이 있는데요. 네. 체험 코스 입구부터 토끼, 양, 염소가 있는 가축 체험존이 함께합니다. 또 앵무새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앵무새 체험존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관상어, 곤충, 또 파충류, 양서류 등을 만나는 희귀동물 체험존까지 볼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또 200여 종의 아열대 식물과 배추 흰나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열대 식물원의 관람 포인트라고 하면 코코넛 나무 포토존이 함께하고요. 여기에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난 터널이 있는데요. 이 난 터널은 다양한 색깔의 호접란을 이렇게 터널로 꾸몄는데요. 아열대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렇군요. 또 스마트 농기계
동호회 체험도 이렇게 가능한데요. 스마트 VR, AR 체험과 또 체험 시연을 통해서 또 농업의 선진 기술을 아주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네,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에서 스마트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 22개 시군의 다양한 홍보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곡성군의 경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얼마 기간 동안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농귀촌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전문가들의 나만의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빛가람 호수공원 일대에서는 축제가 열리잖아요. 네. 같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바로 빛가람 페스티벌인데요.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과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16개 이재훈 공공기관의 또 아마추어 밴드 경연도 함께 펼쳐지고요. 그리고 또 빛가람 호수공원 건강 걷기 대회 참가 접수는 이미 마감이 됐지만 한 2시간 정도 호수공원을 걷는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품 추천과 댄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공연들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이 빛가람 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00여 명이 참가 접수를 받아서 드론을 조립하고 조정하는 드론 체험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와 그리고 네. 전기 자동차, 킥보드 등을 전시하는데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개발한 콘텐츠로 스포츠 스노보드 게임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기도 함께 다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정수정 여행작가와 국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9년) 아시아 문화주간이 아시아를 노래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아시아문화주간에는 아세안 문화장관회의와 아시안 문화포럼,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국제회의와 축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개막 첫날인 어제는 아세안의 빛,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름의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가 시작됐고 특별 열차를 타고 온 아세안 국가의 손님들이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이 광주보훈병원과 함께 걸음걸이로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보훈병원에 설치한 뒤 보폭과 균형, 속도 등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면 노인성 질환을 예측하고 그 대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광주의 2개 의경부대가 다른 부대와 통폐합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와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등 광주의 2개 의경 상설부대를 폐지합니다. 없어지는 부대의 의경대원들은 남아있는 부대 3곳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고 2021년까지 나머지 3곳 의경 상설부대 역시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됩니다.